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전입니다. 오늘은 국일 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그 국일 제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었습니다. 네, 많이 올려드렸었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올려드렸죠. 네, 한 열흘 전에도 올려드렸고, 그 전에도 올려드렸고, 네, 보시면은 그 전에도 올려드렸고, 국일 제지 영상들을 앞서서 이제 여러 차례 올려드렸기 때문에 앞에 영상들도 확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국일제에 대한 제지에 대한 생각을 좀 아낌없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일 제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좀 주주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게 좋다, 나쁘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시청하기 싫으시다면 본 영상은 뒤로 가기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미리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일제지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어, 일단은 이 부도 발생 최근에 있었죠. 네,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었고, 그리고 기업을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최우식 대표는 또 명동 사채를 땡겨 쓴 게 최근에 발각이 됐죠. 발각이 됐고 반대 매매도 당했고, 그러면서 감사 보고서도 지금 거절이 나왔습니다. 거절이 떴고 거래 정지됐고 상장 폐지 심사까지 들어가는 이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실 그 앞단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기업의 매각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팝니다. 마피로 팝니다. 마피. 저 기업 매각하면서 마피하는 종목을 실제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한 건 처음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데 마피에 던지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냥 모든 게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숨겨진 똥이 있을지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가 공시가 한 요 정도쯤 왔을 때네요. 네, 요 정도쯤. 그쵸? 3월 10 며칠까지 찍었으니까 요 전이네요, 요 전.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찍었었죠. 거래 정지되는 요 때까지 찍었었고 그 후로 공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후로도 거래 정지 기간 변경, 부도설, 그리고 회사 매각했는데 매각은 또 취소돼. 그리고 돈 빌렸던 거 연체됐어. 사채 못 갚았죠. 그리고 대주주는 알고 봤더니 명동사채 땡겼었다가 반대 매매 당해. 회사 매각하기로 했던 건 또 취소가 돼버려. 감사 보고서는 거절을 당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않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숨겨진 똥이 있을지 모른다 그랬는데 숨겨진 똥이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이만큼 나온 거예요. 제가 앞에 영상을 찍고 나서도 이만큼 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똥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회사가 숨기고 있으니까. 최우식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 사실 희망을 갖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일제지 같은 기업에 다시는 당하지 않을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켜드릴 자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업 말고 정말 좋은 기업을 초이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잊을 만큼 좋은 주식을 소개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영상 하단에 카톡방 제가 링크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놀러 오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국일 제지를 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요.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라든가 뭐 이런 액션을 취해 갖고 어떤 탈출 전략을 짜는 건데 얘는 정상적이지가 않고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어떤 정보 공유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국일 제재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가능성이 없나요? 상장 폐지 될 것 같나요? 뭐 이런 질문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길고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예,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공시 한번 볼게요. 기타 시장 안내 상장 폐지 관련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일제지 상장 폐지 관련해서 감사보고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거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는 4월 10일까지 이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서 한번 볼게요. 감사보고서. 자,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감사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위에 요 첨부 있습니다. 첨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감사보고서. 네, 클릭을 합니다. 스크롤 쭉 내립니다. 회계법인이 이 국일제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이 회사가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네, 스크롤 좀 더 내려볼게요. 의견 거절에 대한 근거.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다. 즉, 이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거다. 앞으로도 이 회사는 사업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회사가 보시다시피 유동부채, 유동자산 뭐 이런 걸 초과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기업으로서 종선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즉, 이 회사가 계속될지 모르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의견을 내지 않을게. 적정, 한정 이런 의견이 아니고 나는 의견조차 내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감사보고서는 상당히 길어요. 밑에 재무제표까지 보게 된다면 여기 스크롤 보시면 이렇게 길어요. 이걸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의견 거절에 대한 이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은 모든 기업이 의무사항이고요.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까지 제출해야 되죠. 정확히는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내용상으로는 의견 거절이 떴고요. 거절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일제지 검색하셔서 감사보고서 클릭해서 첨부 클릭하시면 확인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의견 거절이 떴고 의견 거절이 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적정 받아와라. 이거 해결 못하면은 너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간다? 라고 공시가 뜬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들은 이의 신청을 해요. 이거 나 개선할 수 있어. 이의 신청할게. 라고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 정지 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사실 보통 상장 폐지 당하는 모든 기업들이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 나 상장 폐지 당할게 이러고 이제 상장 폐지 되는 기업들은 한 번도 못 봤고 모든 기업들은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4월 10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거래 정지 기간은 사실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는 이 개선 기간이라는 걸 부여합니다. 개선 기간이라는 걸 부여하고 개선 기간이라는 걸 부여하게 되면은 또 세월호 내월호 거래 정지됩니다. 그 개선 기간 동안에 감사 보고서를 뭐 한정이든 내지는 적정이든 뭘 받아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장 폐지 절차는 일단 없던 일로 됩니다. 근데 이 최우식 대표가 이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슷한 절차를 밟았던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제가 바로 앞에 영상으로 찍어 올려드린 종목 중에 메디앙스라고 있습니다. 메디앙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 3년 동안 공시 내용을 보게 된다면 보시면은 이 기업은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 거래 정지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마치 국일제지처럼 거래 정지가 되었었고, 옛날에 이제 공시 나왔던 행보들을 보게 된다면 똑같아요. 기타 시장 안내 상장 폐지 관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감사 의견 비적정설 똑같습니다. 똑같고, 관련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 뭐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고, 그 사이에 이 기업도 감사 보고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선기간 부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선기간 부여가 됐고,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 접수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갑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이 메디앙스라는 기업은 감사 의견 적정을 받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었죠.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게, 메디앙스는 아시잖아요.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보령이란 기업에서 계열 분리가 된 기업이에요. 이 보령제약에 4명의 그 자녀가 있고요. 그 4명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기업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장녀한테는 보령제약을 줄게. 차녀한테는 보령 메디앙스를 줄게. 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 분리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업 밑에서 이제 배운 사람이 최대 주주로 있고 회사를 상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사실 보령제약은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거래 재개에 임박한 쌍용차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는 기업이 되게 힘들었었죠. 자본 장식이 되었었고 실제로 엄청난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망하네 하지만 사실 쌍용차가 망하게 된다면 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하청 회사들이 같이 휘청거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가 망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결국에는 KG라는 새로운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KG라는 기업은 거래 재개시키고 싶거든요. 그 감사 보고서 지금 적정 떴고, 새로운 투자 유치도 받았고, 새로운 주인도 찾았고, 그리고 신차 토레스 흥행하고 있고, 그럼 이 기업은 상장 유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엿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일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국일제지 최근에 이 대주주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왜 팔지? 튀려고 했잖아요. 뭐 이 마피 계약 자체가 이 가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가짜든 뭐든 간에, 뭐 허위 계약이었든 뭐든 간에 제 눈에는 문제가 돼요. 왜 마피로 던져? 왜 대주주가 왜 틸려? 이 시점상 보게 된다면 거래 정지 당하기 전, 회생 절차를 밟기 전, 상패, 부도, 사채 원리금 못 갚기 전이잖아요. 그 직전에 이 최대 주주는 도망을 가려 그랬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명동사채를 땡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시 대상입니다. 공시 대상이에요. 대주주가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죠. 이거 불법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했지? 왜 이제서야 반대 매매 당하고 이런 그 공시가 나왔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현재 사채 원리금 못 갚았죠. 회생 절차 밟고 있죠. 감사 보고서 거절 떴죠. 감사 보고서 상에서도 회계법인은 기업의 존속이 계속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최우식 대표는 상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에 보셨던 쌍용차, 앞에 보셨던 메디앙스, 의지가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 받고, 그 다음에 개선기간 부여받고, 결국에는 그 사이에 감사 보고서도 적정 떴고, 쌍용차도 제가 볼 때는 4월 초에 거래 재개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면서 기업이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물론 메디앙스는 오늘도 사고를 쳤지만, 최근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래 정지 기간에 이런 의지가 보였단 말이죠. 근데 국일제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최우식 대표한테 지금 그런 의지가 보이나요?
저는 안 보여요.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인간이 또 어떤 똥을 쌀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똥을 싸놨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매각한다? 이 부채 덩어리 기업, 이 비리 덩어리 기업을 과연 누가 인수를 할지도 좀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국일 제지하면은 종이 기업으로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 최우식 대표가 야심차게 진행했었던 그래핀 사업, 즉 100% 자회사로 남아 있는 국일 그래핀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국일 제지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핀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국일 제지가 이렇게 위험하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사실 국일 그래핀 앞으로 투자를 받아도 되고요. 내지는 국일 그래핀 자체를 매각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면 국일 제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그걸 인정받지 못했나 봐요. 내지는 최우식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겨를이 없었는지 최우식 대표 봐도 도대체 가능성이 없었는지 이걸 부랴부랴 묶어갖고 국일제재를 묶어서 팔아버려요. 물론 파는 것도 계약 취소가 되면서 실패했지만 말이죠. 즉 제가 볼 때는 이 국일제지란 기업은 현재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똥이 있을지 여러분들 몰라요.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그 똥이 오픈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갑자기 어떤 공시가 뜹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저도 불편해요. 이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실 건데 근데 그래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냉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토론방 내지는 여타의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기업 행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냉정해지자고요. 현재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진 기업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저는 이의 신청서 제출 안 하는 기업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봤던 기업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요. 참고로 쌍용차도 회생 기업이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았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다음 달 초에 아마 거래 재개될 것 같아요. 살아나는 거고 개선 기간 부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회사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정상화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뭐 의견 거절이나 회생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밟게 되면은 뭐 개선 기간 동안에 다시 기업이 정상화되었다. 그러면은 거래가 재개됩니다. 아마 쌍용차는 문제가 되었던 걸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발판 삼아 오히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쌍용차는 거래 재개되면 아마 급등할 거예요. 국일제지도 이 정상화 기간, 개선 기간에 기업이 이제 좀 잘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거래 재개됐을 때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최우식 대표의 이 능력을 못 믿겠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행보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그 정도 책임감을 갖고 그 정도 정상화를 시키는데 그 능력, 책임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어느 정도 체념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저는 체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핀이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처해진 상황들이 그 뭐 하나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어요. 또 최우식 대표 원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상황까지 오면은 해명을 좀 하거든요. 주주 달래는 액션을 좀 취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양반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땐 거의 자포자기 상태 같은데요. 어떤 사연으로 이 주식 지분을 이 명동사채에까지 쓰면서 요렇게까지 요런 상황까지 처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우식 대표한테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의 신청서만 제출해도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개선 기간 부여받고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라는 사업 특성상 이 자동차 사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자동차 사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어서 르노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출범했었던 건데, 어쨌든 KG그룹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 딱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갔고 이 쌍용차를 지금 품었는데, 과연 국일 재질랑 국일 그래핀에 대해서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짠하고 등장해서 이 회사를 인수할 거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네요. 아마 그래서 마피로 지금 던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푹 쉬시고 정신무장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금들, 투자금을 꽉 손에 쥐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들어오시면은, 톡방 링크는 밑에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시는 이런 종목이 당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시켜드리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어떤 유료 광고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방이기 때문에 편하게 놀러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좀 훌훌 터시고, 주식하다 보면은 어려운 경우들 보는 거 많습니다. 주식 오래 하다 보면은 많은데, 또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들 많이 생깁니다만, 이것만 이겨내시면은 아마 엄청나게 강한 멘탈로 앞으로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허준이었습니다.